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남 도비도 인근 해상에서 바지락을 캐던 남녀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당교 자전거 도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환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4회 프란치스코 데이가 오늘 개최됩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당진시 도비도 인근 해상에서 바지락을 채취하고 돌아오던 중 조류에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충남 당진시 도비도 인근 해상에서 조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12시 20분경 도비도 인근 해상에서 바지락 채취 작업을 하던 유모 씨가 바다에 빠졌다가 민간어선에 구조돼 응급조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조모 씨는 조류에 떠내려가 실종됐고 이에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색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평택해경은 조모 씨의 실종 사실을 접수하고 당진소방서 당진경찰서와 함께 수색 작업을 실시하던 중 사고 발생 당일 오후 10시경 도비도 선착장 앞 약 15m 해상에서 실종자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 원당교 주변 자전거 도로에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펜스가 부족해 안전시설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안전표지나 위험방지용 울타리 따위로 경계를 표시해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진시 원당교 주변 자전거 도로는 이 사전적 의미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한 위험방지용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아 문제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구간 펜스가 있긴 하지만 관리가 하나도 되지 않아 넝쿨이 펜스를 완전히 뒤덮은 상태입니다. 위험방지용 울타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나마 존재하던 안전펜스도 이 구간부턴 없어지게 됩니다. 나를 자전거 낙상 사고로부터 보호해줄 안전망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도로 아래는 경사가 높은 데다가 그 밑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어 낙상 시 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공사장 철골물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도로 중간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밤이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가로등이 없어 주변 환경과 노면 상태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위험천만한 주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여가 생활을 위해 조성된 자전거 도로라지만 이렇게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를 보니 과연 누구를 위한 자전거 도로인지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4주년을 기념하는 프란치스코 데이가 열립니다. 본격적인 행사는 저녁 7시부터 시작됩니다. 김미래 기자입니다. 당진시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4주년을 기념하는 제4회 8.15 프란치스코 데이를 오늘부터 이틀간 솔메성지와 합덕성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솔메성지는 한국인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이자 한국 천주교의 요람으로 불리며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이후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기존 프란치스코 데이 행사는 이 솔메성지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내포 천주교의 역사를 담은 합덕성당과 실리성지 그리고 버그네 순례길을 아울러 진행됩니다. 행사 첫날인 오늘은 솔메성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4주년 축제 전야미사가 열리며 갈라쇼 음악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본격적인 축제가 열리는 내일은 합덕성당에서 교황 방문 4주년 가톨릭 뮤지컬 공연이 개최됩니다. 또한 김대건 신부의 발자취 사진전과 실리성지의 순교 미술관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운전자의 생명선이기도 한 중앙선. 이 중앙선이 다 지워지고
심지어 횡단보도칠까지 지워진 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을 김미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시청에서 합덕으로 가는 도로. 이곳의 상황은 위험천만 그 자체였습니다. 중앙선칠이 모두 벗겨져 있고 울퉁불퉁 아스팔트도 노후돼 있습니다. 네, 이곳은 당진시에 위치한 오여미 일길입니다. 위험천만하게 중앙선칠은 벗겨져 있고 횡단보도 또한 알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운전자의 생명선이기도 한 중앙선. 이 중앙선이 벗겨져 자칫 역주행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또한 지워져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널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는 것도 이 도로의 문제였습니다. 제한 속도는 60. 하지만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다 보니 과속하는 차량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1차선 도로에서 추월하기 위해 역주행을 시도하는 차량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처 합덕산업단지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은 방향도 잘못돼 있었습니다. 산업단지로 향하는 대형 화물 차량이 많은 만큼 자칫 사고가 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엉망진창인 이 도로에서 사고가 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외목마을 해수욕장에서 2018 외목마을 바다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제1방송이 다녀왔습니다. 일출로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외목마을에서 2018 외목마을 바다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는 외목마을 관광지 번영회가 주관하고 당진시가 후원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은 이종윤, 임종억 시의원 등도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주말이어서 축제 있다 해서 왔는데 흥도 나고 날씨도 시원하고 좋아요. 추억 잘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직접 참가해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됐고 플리마켓도 운영됐습니다. 외목마을 번영회 측은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축제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들어오면 해수욕도 즐기고 물이 빠졌을 때는 워터파크에서 물놀이 시설 아이들하고 엄청 그 반응이 좋고 우리 당진시 쪽에서도 반응이 좋고 전국 관광객들도 그것 때문에 막 예약률도 높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한 해 안 했다고. 서해안의 일출 명소이자 당진의 대표 해수욕장인 외목마을 해수욕장. 지역의 자랑인 외목마을을 전국에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진시와 당진시민, 번영회 측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요즘 카페에서 일회용 컵 보기가 어려워졌죠. 이달부터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곳은 당진시 수청동에 위치한 한 카페. 점심시간 많은 사람들이 찾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지난 2일부터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단속 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의 점검 항목으로는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 비치 여부와 일회용 컵 사용 불가 고지 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기준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량은 61억 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사용량을 35% 40억 개로 감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2019 독서대전을 유치하기 위해 유치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자문단은 대학 교수와 도서관 관계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미래 기자입니다. 당진시는 지난 6월 독서대전 유치 실무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한 데 이어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시가 유치를 추진 중인 2019 독서대전은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책 읽는 도시로 선포하고 강연과 전시, 체험 등 독서 관련 콘텐츠를 선보이는 독서 분야 국내 최대 규모 행사입니다. 대학 교수와 도서관 관계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 1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자문단은 유치 태스크포스팀과 의견을 교환하고 유치에 필요한 관련 기관 방문과 지역 독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는 자문단 구성이 완료된 만큼 다른 추진 중인 사업들과 연계해 차별화된 독서대전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올해 11월 사업 공고 후 내년 1월 중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개최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개최지로 결정되면 국비 등 5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9월 중 독서의 달을 맞아 3일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리게 됩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평화나비 페스타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역사를 주제로 구성됐는데요. 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8월 11일 원당중학교 체육관에서 제3차 당진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평화나비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주제로 활동하는 당진 청소년 평화나비와 연계된 이번 행사는 8월 14일 위안부 기리미를 맞이해 역사를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당진 시내 청소년 동아리가 통일을 주제로 무대를 꾸몄으며 이어서 청소년 역사 골든벨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제4차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오는 9월 15일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후 11월 예정된 폐막식까지 매월 행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연일 무더위와 강한 일사량으로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인데요. 당진시는 오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오존경보제 알림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 배출가스 등 질소산화물, 유기화합물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강한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오존이 생성됩니다.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가슴 통증과 기침, 메스꺼움이나 심하면 만성호흡기 질환과 폐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당진시가 오존에 대한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오존 경보제 알림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SMS 신청 버튼을 통해 가능하며 해당 지역의 대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존의 경보 단계는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일 경우에 주의보가 발령되고 0.3ppm 이상 시 경보, 0.5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 수치가 높아지면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고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 여성, 남성 구별 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도시. 여성의 안전과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도시. 여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여기는 여성 친화 도시 당진입니다.